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시르의 구조주의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만 인간 자체가 인식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혁명적이지만 이 대신 언어의 구조가 새롭게 주체의 자리에서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인식의 틀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상이기 때문에 아직 소시르의 구조주의 이론은 모더니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말하자면 이 구조주의가 모더니즘의 주체성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이 방법 면에서는 모더니즘이 지향해 온 그 합리주의, 그러니까 구조는 선언적이고 보편적이며 필연을 중시한 결정론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더니즘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 반면 이 후기 구조주의는 소시르의 그 구조 패러다임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선언적이거나 보편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이고 불확정적인 다원화된 입장을 펼쳐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출발이 된 소위 그 후기 구조주의는 소시르의 구조주의의 개념이 어떻게 변용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이 소시르가 언어의 특성을 랑그와 파롤, 그리고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으로 나누면서 주장했던 생각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언어를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언어의 내용은 의미가 되겠고 형식은 말소리 혹은 글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언어는 뜻과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시르는 언어의 뜻을 담고 있는 부분을 시니피에라고 하고 말소리 혹은 글자를 시니피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자를 기의, 후자를 기표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어의 기와 기표는 자의적 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과라는 과일을 말할 때 한국어에서는 사과이지만 영어권에서는 애플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에 대해서 기표는 나라마다 달리 표현하므로 자의적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자의성이란 말은 뜻과 말소리의 결합에는 필연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동일한 사물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더 쉽게 이 자의적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덜 자의적인 말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를테면 의성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총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한국어에서는 탕탕이라고 하고 영어권에서는 뱅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성어의 경우는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도 기표상으로 공통점이 있죠. 방금 예를 든 총소리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종성이 이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성어의 경우는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기와 기표 간의 관계가 덜 자의적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의성어도 각 언어별로 조금씩이나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기와 기표가 자의적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와 기표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바로 이 세계의 모든 언어는 하나의 공통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각 종족과 나라의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의 기의와 기표가 자의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이때 제자들의 그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듣는 일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언어의 기표와 기의 이 자의성이 사라진 결과를 보게 되죠. 이건 여담인데 아마 훗날 천국에서의 언어는 바로 이 기표와 기의 자의성이 사라진 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도들도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과 통역 없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기와 기표의 관계가 자의적이라는 점에 언어학자 소시르는 주목했는데
여기서 소시르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언어의 자의성 때문에 기표가 지시하는 기의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개념 혹은 관념이란 점이었죠. 그래서 소실에 따르면 언어는 관념을 표현하는 기호의 체계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시르가 말하는 기의 개념은 사물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의해서 우리 의식 속에서 관념이 환기된 것이죠. 이를테면 신호등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빨간불은 정지 신호인데 정지라는 뜻이 기의이고 빨간 불빛 자체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등이란 사물은 정지를 뜻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고 그 사물을 표시한 빨간불이라는 말소리, 그러니까 기표는 정지라는 우리 인간의 관념을 환기시키는 기호로 보는 것입니다. 기표 자체가 바로 빨간 불빛을 내는 사물, 그러니까 신호등이죠. 그 사물이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 들어있는 사회적으로 약속된 정지라는 그 관념이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닌데 좀 헷갈리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소실에 있어서 말이란 지칭 대상에 상응하는 상징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속에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관념. 그러니까 소실은 궁극적으로 이것의 체계를 랑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관념을 환기시키는 기호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 이 소실의 이전의 모든 언어학자들은 언어는 사물을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런데 소실은 언어가 사물을 곧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념을 지칭하는 기호로 본다는 점이죠. 이게 왜 후기 구조주의에 싹이 되는가 생각하면 소시르가 주목한 이 언어의 자의성에서 도출된 언어의 기호 개념은 결국 언어는 실제와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사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언어의 기호 사상은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명품 브랜드와 관련시키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실제 어떤 물건에 들어간 원가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될지라도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서 100만 원에 팔릴 수도 있죠. 이 말하자면 언어적 기호는 이렇게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념을 조종한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후기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코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해석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후기 구조주의는 문학 비평 분야에서 주로 시작된 사상인데요. 바로 인간이 어떤 문학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도 원래 저자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미 던져진 작품 속에서 독자가 그 의미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는 문학 비평의 그 새로운 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기 구조주의 사상은 언어라는 것은 결코 어떤 고정된 실제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를 말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심리학, 예술 등 문화 전반으로 퍼져나간 사상이 되었는데요. 결국 소실의 구조주의는 큰 줄기에서 보면 철학적으로는 니체의 사상과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마르크스의 사상과 결합되고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트의 사상과 결합되면서 사회 각 분야의 후기 구조주의 문이 열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형성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낙태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나쁜 행위라고 그런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는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을 내세우면서 낙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요즘은 남녀의 성별 구분을 생물학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사회학적인 성, 그러니까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이 사라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으로 살고 싶다면 여성이 되고 남성으로 살고 싶다면 남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통적 결혼과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에서는 왜 굳이 남녀여야만 하는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비혼 상태에서도 시험관 아기를 가져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사상까지는 사회의 질서가 규범적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존의 규범을 모두 허물고 새롭게 규범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규범은 어떤 절대적인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인 욕망과 선호도에 따른 것이죠. 언뜻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일리 있는 사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숨어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